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 페이지 연습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관련돼서 특히 곱셈 공식이겠죠. 관련된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를 먼저 시작을 할 거냐면 여기부터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이제 설명인데요. 우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덧셈에 대해서는 항상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A하고 B를 더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B하고 C를 더해도 같다 이 말이고요. 똑같이 덧셈해 봤을 때 A하고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반대로 B하고 C를 먼저 더해서 A를 더하는 것은 같다. 이거를 결합법칙이라 하는 건데 덧셈은 교환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인데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이 A하고 B하고 C한 다항식이 3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라 이라고 했었을 때 이 상태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얘를 정리하는 겁니다. 왼쪽 면은 A 플러스 C 그대로 나오고요. 오른쪽은 4B 마이너스 3C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를 정리해 가지고 A 빼기 4B 마이너스 2C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A 대신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저만해요.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라고 쓰고요. 그 다음 요 마이너스 4b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적용하면 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적용해서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고요. c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적용해 가지고요. 마이너스 2 계산한가요? 마이너스 2c를 계산해 가지고요.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실수했는가는 이제 저도 실수하니까요. 한번 보면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제곱을 계산해야죠. 3제곱끼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랑 3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의 3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랑 플러스 2x 사라지니까 플러스 2x의 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8x는 x는 혼자 있네요. 그리고 5랑 마이너스 4랑 8이랑 계산하니까요. 9라고 나와서 실제 4번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실수하지 않게끔 한번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암산을 한다고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다는 문제도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하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내림차 정리, 오름차 정리, 그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고 오름차 정리 이렇게 하고 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해당되는 답을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2번 문제도 여기 값, 두 개 값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A하고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이 잘 봐보세요. A하고 B를 더한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뺀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을 구하라. 문제가 좀 이상하죠. 실제로 A 값하고 B 값이 뭔지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C를 구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풀었는데 반대로 거꾸로 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써보면 A랑 B랑 더한 것은 3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뺀 값이 B죠. 뺀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혹시 연립방정식처럼 된 건데 얘를 통째로 다 더해줘 버리면 잘 봐보세요. 통째로 더해주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더해주니까 부호가 사라지니까 사라질 거하고 2a만 남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통째로 더해줬으니까 더해준 값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 제곱이라고 통째로 더해준 값에 대한 계산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냐면 전부 다 2를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나눠주면 x제곱, 여기다 2를 나눠주면 이걸 2를 나눠주면 이렇게 해서 a 값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a 값 이렇게 구하면 그럼 b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y 제곱이었죠? 잘 봐보세요. 근데 a 값이 얼마나 있냐면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통째로 이번에는 빼주면 되겠죠. 통째로 빼주면 봐보세요. 왼쪽 면면은 빼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a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벌린 b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빼주니까 2x의 제곱이고 빼주니까 마이너스 3xy이고 빼주니까 마이너스 2y 제곱이 돼서 빼준 결과값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빼준다는 의미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차근히 빼보는 연습을 하고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물어봐서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4번의 이제 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를 구하는 건데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지를 보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덧셈 뺄셈이 아니라 이제 곱셈에 나눗셈에 해당되는 곱셈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곱셈 하면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 곱셈 공식이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줄 거예요. 공식은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외워야 하냐, 외우는 방법은 오프라인 시간에 얘기는 하긴 할 건데 여기서 문제 풀어주면서 제가 그걸 다시 연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 봐보세요.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봐보면 2x 플러스 3y라는 식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가로로 써져가지고 이렇게 곱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갖고 우리는 여기가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곱하면 되냐? 전부 다 곱한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2x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다.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 곱한 거 써보면 요거를 요렇게 곱하면 2x의 3제곱. 그렇죠? 숫자 2랑 1이랑 곱하니까 2가 되고요. 문자 x랑 x제곱 곱하니까 x3제곱이 돼요. 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2x.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곱하면 플러스 3x의 제곱. 그렇죠?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 곱하게 되고요. 그 곱한 결과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3제곱은 가만 놔두고요.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니까 얘는 x제곱이 되는 거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가 돼서 플러스 3이라 쓰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곱하는 이거를 분배한다, 분배 법칙이다, 분배해서 계산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다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 사실은 곱셈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곱셈을 한다 했었을 때 이제 뭐 성질이라고 말하긴 뭐하니 이래요. 어떤 A랑 B라는 문자를 곱한다는 것은 반대로 B를 앞에다 써가지고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걸 할 수 있고 똑같아요. 결합법칙이라는데 앞에 거를 곱한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하는 거는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앞에 걸 곱하나 같다는 거죠. 분배법칙도 실제 이래요. A라는 문자를 B하고 곱하기 C에 이렇게 곱하는 형태거든요. 이거를 지금 가로를 쓴 거. A가 이렇게 곱해지면 A는 다 곱한다. 다 곱하는 거예요. 다 곱하고 가운데 숫자는 덧셈을 그대로 쓰는 거죠. 뒤에 붙어 있어도 다 곱한다. 다 곱하고 그대로 써준다. 이런 논리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를 전개하는 이야기인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써서 하나 쓰는 거. 그래서 동류함께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답지 보면서 체크해도 되고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공식 두 가지를 체크할 건데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소개만 할 거고 연습은 조금 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곱셈의 첫 번째 공식은 하나씩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체크해 보면서 첫 번째 공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형태는 가로치고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 더 복잡하게 어렵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다 볼게요. 가로 속에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가로 안에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으면 각각 제곱하다 보는 거예요. 각각 제곱하고 각각 제곱하면 돼요.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뭐가 들어있든 간에 각각 제곱하면 돼요. 요 가운데에다가는 요 플러스 부호를 사용해서 포인트예요. 플러스 부호를 사용해서 색깔 좀 달라 써줄게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플러스 부호를 사용해갖고 요 부호로 그대로 따라간 다음에 네모랑 세모를 무작정 곱해가지고 2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면 A랑 B를 실제로 제곱한다라고 하면 A하고 B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A랑 B 제곱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되냐? 잘 보세요. 이 부호를 그대로 쓰고 이 2배를 쓴 다음에 A하고 B를 곱한 결과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봐볼게요. A 제곱과 B 제곱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 제곱이에요. 제곱과 제곱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나서 바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쓰고 되겠죠? 그대로 쓰고 두 배를 한 다음에 곱한 것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제곱이 되어 있는 꼴의 형태에서 다 이렇게 적용하는 공식이거든요. 그 연습을 밑에서 올라오면 후다닥 한번 해볼게요. 봐보세요. 공식 연습하고 하나씩 따라갈게요. 실제로 봐보면 제곱을 하는 이런 형태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하냐? 요놈 제곱하고 맞죠? 요놈 제곱하면 얼마예요? 1, 1은 1, 1이죠. 1, 이렇게 1. 그리고 더하기 2배를 하는데 얘 두 개 곱한 거 x랑 2를 곱하면 우리 x라 쓰면 되죠? 그 곱한 걸 여기다 쓰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원하는 계산 결과입니다. 공식으로 빨라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봐보겠습니다. 제곱입니다. 제곱에서 얘를 제곱한 걸 쓰니까 a 제곱이고요. 얘를 제곱한 걸 쓰니까 2, 4 그냥 4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를 갖고 온 상태에서 2배를 한 다음에 2배 2 곱하기 그 다음에 뭘 곱하는 거예요? a랑 2를 곱하는 거니까 2a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고 쓰면 계산 결과 정확히 나옵니다. 이 부호가 잊어먹지 마세요. 이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요것만 잊어먹지 않으면 공식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제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제곱한 거 쓰니까 4x의 제곱 맞죠? 2x 곱하기 2x라면 2, 4, xx, x제곱 이렇게요. 얘 제곱한 거 쓰니까 플러스 9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잊어먹지 말고 부호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써주고요. 여기 해당되는 2배를 꼭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한다고요? 얘 두 개 곱한 거 곱하면 얼마 돼요? 6x죠. 그 6x를 여기다 쓰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라 쓰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괜찮겠나요? 첫 번째 공식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식에 해당되는 이 예구를 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제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곱하는데 앞하고 뒤가 같은데 부호만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을 써볼게요. 무언가 두 개를 곱할 건데 앞에가 네모가 똑같고 뒤에도 세모로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걸 곱하면 이게 제일 쉬운 공식이에요. 곱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제곱한 것을 빼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가장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앞에가 A고 뒤에도 A고 앞에가 B고 뒤에가 B고 똑같죠. 이렇게 부호만 다르다. 부호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다르면 앞에 것끼리 곱해서 A제곱 되죠. 뒤에 것끼리 해서 B제곱 쓰고 부호만 달리된 이것만 쓰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 얘는 아까 해석과 똑같죠?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쓴 다음에 뺄셈을 쓰면 됩니다. 부호만 달라요.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하고 2랑 2, 4 뒤에 거를 곱한 해서 부호만 달렸습니다. 얼마 부호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또 달라요. 앞에만 곱해서 쓰고 뒤에만 달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문자 x가 같은 상태에서 뒤에 숫자만 달리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가 x로 써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숫자만 이렇게 달리 나와 있는 형태예요. 뒤에 숫자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거 곱한 거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곱한 것은 뒤에 거 곱한 거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앞에 있는 x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요 뒤에 값을 더한 값을 네모랑 세모를 더한 값을 뒤에 앞에다 써주면 결과값이 정리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서 식을 한번 써보면 어차피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서 a, b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맞죠? 그 상태에서 요 결과값과 요 결과값을 두 개를 더한 값 더하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 더한 값을 써서 x를 써주면 되는 형태의 공식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것을 지금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얘기랑 공식을 좀 더 4번 공식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앞에와 뒤를 곱하는 거는 이렇게 ac x제곱 똑같고요. d랑 곱해서 이렇게 bd 곱하는 건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봐보세요. 앞과 앞을 곱하고 d랑 곱한 결과값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공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먼 것과 가까운 것. 먼 것을 곱하면 이거는 ADX고요. 가까운 걸 곱하면 BCX가 나와서 얘 두 개를 더한 값을 이렇게 AD 더하기 BCX를 쓰면 되거든요. 공식만 복잡할 뿐이라서 제가 옆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해보면 봐볼게요. 앞에 거를 곱하면 x제곱 맞죠? 뒤에 걸 곱하면 이제 부호가 중요해요. 마이너스 2와 2를 곱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써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숫자가 먼 거를 곱하면 x죠? 가까운 거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죠? 요거랑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를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거를 여기다 딱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앞에 거랑 앞에 거를 곱하는 건 x제곱 그대로예요. 뒤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6 이렇게 똑같아요. 되겠죠? 그런데 먼 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가까운 거를 곱하면 플러스 2x죠. 그거랑 그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x랑 플러스 2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그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밑에 똑같이 갑니다. 이게 세 번째 공식인데 이 공식이 다 적용이 돼요. 앞에 거랑 앞에 거를 곱하면 2x의 제곱이요. 뒤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먼 거로 곱하면 마이너스 6x. 보죠? 2, 3은 6. 부호 마이너스 꼭 중요하대요. 가까운 곱하면 x가 되겠죠. 그거랑 계산하면 얼마 되나? 마이너스 6x랑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이렇게. 그거를 가운데 써주면 끝나는 게 공식의 특징입니다. 다시 또 가볼게요. 먼 것끼리 곱하면 6x의 제곱 나오죠. 가까운 것끼리 곱하면 부호 중요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가운데 나오는 공식이 뭐냐? 가운데 들어가는 이 공식만 생각하면 되죠. 그거는 먼 것끼리 곱하면 9x, 가까운 곱하면 마이너스 2x니까 9x랑 마이너스 2x를 계산한 7x라는 값을 여기다 써주면 우리는 결과값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인데 공식 네 가지를 지금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식의 형태는 이제 썼으니까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첫 번째 공식의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제곱이 나와 있는 꼴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걸 계산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가 무조건 2배 한 상태에서 앞이랑 뒤로 곱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고, 부호가 연결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호가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같으면 그냥 앞에 거랑 뒤에 것만 계산해서 마이너스 주면 된다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하면 앞에 크기를 곱하고 뒤에 크기를 곱해서 쓰고 가운데 들어가는 이 숫자만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숫자만 계산해서 써주면 된다. 이게 여기 공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나씩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뒷시간에 좀 더 추가할 게 뭐냐면 곡선공식 두 번째거든요. 시간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곡식공식 두 번째까지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딱 보면 보이죠? 제곱인데 하나가 더 더해졌네요. 그쵸? 하나가 더 더해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곱하니까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하고 이렇게 C를 제곱한 거, 각각을 제곱을 하는 거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억나죠? 우리 제곱했을 때 특징은 2배에다가 두 개를 곱한 겨, A하고 B를 곱하면 AB 나오죠. A랑 C랑 곱하면 뭐가 나요? AC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있네. B하고 C를 곱하면 BC가 나오겠죠. 그거를 각각 2배 한 거니까 2AB, 2BC, 2CA를 해가지고 계산 결과값을 더해줬으면 되는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좀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또 표현을 해주긴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많이 풀어보긴 할 거니까 그때 또 연습해보면 되니까 우선은 그렇게 연습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제곱이었잖아요. 제곱. 그쵸? 근데 그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3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3제곱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얘 세제곱.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써지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 들어가는 요것이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3제곱이니까 3배가 돼야 돼, 3배. 근데 3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배라고 했기 때문에 2배는 각각 2개씩만 곱했으면 되는 거인데 3배는 3배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2번 곱하고 뒤에 거를 1번 곱하고 그러면 A제곱 B가 되겠죠? 앞에 거를 1번 곱하고 뒤에 거를 3번 곱해서 이렇게 3번 곱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3배란 결과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을 쓰는 거거든요. 어렵죠? 근데 안 어려워요. 봐보세요. 여기 보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여줄 거예요. 잘 봐보세요. 얘를 세제곱하니까 3제곱 쓰고요. 얘를 세제곱하니까 2y 곱하기 2y 곱하기 2y라니까 2, 4, 2, 4, 8이니까 더하기 8y 3제곱.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3배 한 걸 쓸 건데 앞에 거를 2번 곱하고 뒤에 거를 1번 곱한 결과값 얼마냐면 xy니까 2x의 제곱 y라고 쓰겠죠. 이렇게 다시 앞에 거를 1번 곱하고 뒤에 거를 2번 곱한 거를 한 결과값이니까 2, 4에서 4xy라고 쓰면 되겠죠. 거기다가 3배하고 3배 한 걸 쓰면 됩니다. 얘를 3배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6x의 제곱 y.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 그대로니까 플러스 그대로 하면 되고 이렇게 얘를 3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2xy 제곱을 써서 이렇게 쓰면 우리는 결과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가 앞에 거 2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세제곱 있을 때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거기다가 3배 한 거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한 다음에 거기다가 3배 한 거 그 결과값을 가운데 부분에다가 써주면 된다. 이것만 잘 체크하면 세 번째 공식이 무난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공식입니다. 네 번째 공식은 이제 달라진 건 뭐냐 이겁니다. 네 번째 공식은
펼쳐져 있는 것이 하나로 묶인다는 거거든요. 잘 뚫어지게 봐보세요. 앞에는 A 더하기 B가 써져 있는데 뒤에는 요 놈을 제곱하고 요 놈을 제곱한 게 뒤에 써져 있고 가운데는 부호가 달라진 상태로 두 개를 곱한 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림을 구조화시켜 줄게요. 앞에 네모랑 세모가 이렇게 덧셈이 써져 있으면 뒤에 곱셈이 앞에는 네모를 제곱한 게 써져 있고요. 뒤에는 세모를 제곱한 게 써져 있고요. 부호가 달라진 상태로 두 개를 곱한값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결과값을 이 제곱과 이거 우리 곱셈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네모가 세제곱이 되잖아요. 이 네모 세제곱이랑 세모 세제곱 쓴 다음에 덧셈한 결과값과 같다고 이렇게 간단히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면 A를 세제곱하고 B를 세제곱한 것에 플러스 부호만 사용해서 쓰는 이 결과값이 간단히 나온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써져서 부호 플러스 받겠죠. 그러니까 얘 결과값은 A 세제곱 B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는 거예요. 요 얘 보기 보면 당연히 봐보세요. 요 A는 A 제곱 되어 있죠. 얘는 봐보세요. 2b 곱하기 2b니까 4b 제곱 맞으니까 제곱 되어 있는 거 맞죠? 여기 맞고 오케이. 여기 맞고 오케이 맞죠? 가운데 거가 부호가 달라졌어요. 부호가 달라졌죠. 부호가 달라진 상태로 다른 상태로 A랑 2b를 곱하면 2ab가 나오니까 2b도 나왔죠. 다 만족하네. 그래서 답은 얼마 되냐면 얘랑 A 세제곱이랑 2b를 세제곱한 것에다가 부호 뺄셈 써준 결과값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b 곱하기 2b면 8b의 3제곱을 쓰겠죠. 이렇게 결과값을 쓸 수 있는 게 기본 틀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체크해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27분 동안 조금 길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이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무난히 넘어가고 어렵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곱셈 공식까지 했습니다.